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올바른 의학 정보를 전하는 알면 약이 되는 토크토크2 알톡2의 가혜란입니다. 나의 아이가 바르고 건강하게 잘 자라는 것은 모든 부모의 바람이겠죠. 하지만 아무리 시간이 지나고 여러 명의 아이를 키워봐도 계속해서 어렵기만 한 것이 바로 이 육아가 아닐까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내 아이를 바르고 건강하게 잘 키우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유념해야 할까요? 오늘 알톡2에서는 세상의 모든 부모님들 그리고 예비 엄마 아빠를 위한 시간 마련했습니다. 자, 그럼 가혜란의 알약 톡톡2 지금 시작해 볼까요? 엄마 언제 와? 엄마 바빠. 끊어.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부모님의 싸움을 지켜보게 되는 아이들.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큰 소리 한 번에 울기는커녕 바로 김치를 주워 들어서 먹습니다. 이 아동들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그러한 훈육 과정을 통해서 또 같이 대두되는 것이 사랑의 매입니다. 납득이 없는 폭력은 모두 나쁩니다. 네, 오늘은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봅니다. 신경과 김희진 선생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 아이의 성장하면 키를 가장 먼저 떠올리실 텐데요. 오늘은 키 아닙니다. 이 정신적인 성장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볼 텐데요. 아무래도 아이를 키우는 데 있어서 부모가 잘해야, 부모가 걸어간 대로 아이는 걸어간다, 뭐 이런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 정말로 아이 성장에는 부모가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죠. 이제 아이들이 성장할 때 노출된 상대가 가장 아이들한테는 직접적인 영향을 줍니다. 그 교육학자 피아제에 따르자면 이 아이들은 언어라든지 사고라든지 아니면 행동의 패턴들을 우리가 이제 모방을 통해서 배우게 되는데요. 이게 바로 0세에서부터 7세까지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 부모가 어떠한 모습을 보이느냐에 따라서 아이의 성인기의 행동의 양식도 변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7살 이전의 경험이 아이의 절대적인 인생에 전반에 네. 걸쳐서 영향을 미친다는 거고, 또 주변의 상황, 또 부모님의 역할이 아주 중요하다는 건데요. 귀 쫑긋 세우시고 집중하셔야겠습니다. 오늘은 그래서 이 주변 상황이 우리 아이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세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시작해 볼까요? 네, 부부가 살면서 싸우지 않을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 보니 아이들은 한두 번쯤은 부모님의 싸움을 목격할 수밖에 없게 되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한두 번이 아니라 수시로 부모님의 싸움을 지켜보게 되는 아이들, 정서 성장에도 발달에도 영향을 많이 미치게 되나요? 그렇죠. 왜냐하면 아이들이 생후 18개월부터 생각하는 사고력이 시작이 된다고 알려져 있는데요. 이때의 사고의 방식은 어른들처럼 체계적이고 논리적인 게 아니라 비체계적이고 비논리적으로 그 상황을 받아들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싸움의 원인이 뭔지에 대해서 이 아이들이 생각하는 것보다는 싸움의 그 현상, 고성이 오가는 것, 폭력이 오가는 것, 그리고 감정의 어떠한 분노의 폭발, 이런 것들이 그대로 답습이 되면서 본인의 이제 성인기, 어린아이가 자라고 나서도 어른 시기에도 그런 게 나도 모르게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8개월부터 사고력이 발달하는 거면 이 태중 시기, 임신 중의 부부싸움은 아이에게는 영향을 덜 미치게 되는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이의 스스로 생각하는 힘은 생후 18개월부터 시작이 되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뇌의 신경세포의 완성은 90% 이상이 이 수정 후 8주에서 9주면 다 형성이 됩니다. 90%가. 그리고 실제적으로 태아 시기에 이러한 고성,
이라든지 아니면 싸움으로 인한 부모님들의 싸움으로 인한 스트레스 호르몬이 이 모체에서 많이 증가를 하게 되면 아이에게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유명한 정신의학자인 프로이드에 따르자면 우리가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우리의 의식 단계를 네. 이 본능, 이드라고 부르는 본능,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기억을 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에고, 자아, 그리고 우리가 말하지 못하지만 이러한 교육이라든지 아니면 습관에 의해서 양육되어져 있는 초자아, 슈퍼에고 이렇게 나누게 네. 됩니다. 실제적으로 기억이라고 우리가 테스트를 한다거나 아니면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그러한 외재적 기억은 우리의 자아 수준에서 되지만 뇌에서 자궁 안에서 기억했던 그러한 것들은 본능 레벨에서 본능 수준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자궁 안에서 어떠한 나쁜 경험을 태아가 했다. 그러면 똑같은 일이라든지 그에 상응하는 어떠한 위협이 닥치게 되면 이것을 어떠한 자아 수준에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본능 수준에서 해결을 하게 되면서 갑자기 의도하지 않은 나쁜 행동을 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걱정이 되는 것이요. 이게 부부가 살다 보면, 부부가 웬 말입니까? 연애만 해도 안 싸울 수가 없거든요. 부부싸움은 피해갈 수 없는 것 같은데, 네. 그렇다면 부부싸움을 하더라도 아이에게 조금 덜 영향을 미치게끔, 덜 악영향을 미치게끔 하는 방법이 있을까요? 가장 중요한 건 이 큰 소리로 아이들 앞에서 절대 싸움을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조용히 당신 때문에 기분이 나빠요. 이렇게 해야 할까요? 사실 그렇기는 쉽지 않은데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는 싸움의 그런 당시에 막 고성으로 싸우거나 화내지 마시고 잠깐 다른 장소에 가셔가지고 싸움을 따로 하시는 게, 언쟁을 따로 하시는 게 가장 좋고요. 더 좋은 우리의 초자아를 이용한 방법이라면 글을 쓰거나 편지를 써서 이 상대편하고 좀 싸움을 조정하시거나 이러한 이 논쟁을 조정하시는 게 아이들한테는 가장 도움이 됩니다. 네, 요즘은 맞벌이를 하는 가정이 참 많죠. 그렇다 보니 아이들이 늦은 시간까지 초등학생 혹은 더 어린 아이들도 혼자 있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경우 아이들의 성장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7세 미만의 아동 시기에는 어른의 성인의 기술을 습득하는 시기고 그 다음에 그 과제를 성취함으로써 근면을 배우는 시기입니다. 근데 만약에 이때 그러한 적절한 성취감을 이제 맛보지 못한 아이들은 굉장히 심한 열등감에 빠지게 되는데, 특히나 학교나 아니면 집단에서의 무관심, 그다음에 또는 부모의 과보호나 냉대, 그리고 본인은 부모하고 떨어지고 싶지 않은데 강제로 이제 분리가 된 경우에는 아이들은 이러한 적절한 성취감과 자긍심, 자존심을 얻지 못하고 실제적으로 심한 열등감이 많은 어른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네, 하지만 맞벌이로 일을 하다 보니 이 아이를 위해서 그만두고 싶지만 그만둘 수는 없는 상황이잖아요. 어떻게 하면 아이가 외롭지 않게 정서적으로 건강하게 잘 클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까요? 이제 첫 번째로는 아이에게 많은 스킨십 해주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짧은 시간 동안에 나는 너를 충분히 사랑하고 있다라는 것은 유일하게 표현 방법이 가장 손쉬운 게 바로 만져주는 겁니다. 만져주고 안아주고 뽀뽀해주고 이런 걸 해주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의 소리를 항상 경청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가 뭔가를 잘못했을 때는 반드시 그 이면에 숨어있는 어떠한 다른 원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당장 잘못을 하게 되면 엄마나 아빠는 일하고 돌아와서 피곤한데 아이가 실수를 하게 되면 그걸 당장 훈육을 하게 되는데요. 그거보다는 왜 그런지를 먼저 물어보고 그 다음에 너는 이렇기 때문에 혼나야 한다라든지 아니면 너가 이렇기 때문에 뭔가 잘못했다라는 그런 충분한 설득 이후에 훈육이 이루어지는 게 올바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많이 바쁘고 힘드시겠지만 내 아이를 위해서 한 번만이라도 꼭 안아주고 짧은 시간만이라도 정확하게 내가 관심이 있고 사랑한다는 것 전해주셔야겠습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아이의 성장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보고 있는데요. 잠시 보고 올 것이 있죠? 우리 몸을 더욱 건강하게 하는 알약 튼튼입니다. 전신 다듬기 운동 6번째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운동까지 배우셔서 1, 2, 3, 4, 5, 6 운동을 한 번에 하시면 하루에 10분 정도만 투자해도 내 몸의 변화를 느끼실 수 있을 텐데요. 오늘 운동 차근차근 배워보시죠. 이정석 선생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약간 강도가 뒤로 갈수록 세지고 있어요. 오늘 제일 어려운 운동인 건가요? 아닙니다. 오늘은 이제 정리하는 운동입니다. 그래서 스트레칭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중간에 이제 짐볼이나 이런 걸 다리로 잡으셔야 해서 다리 안쪽은 조여주고 다리 안쪽부터 올라오는 우리가 6주 동안 무리했던 라인들을 풀어줄 수 있는 스트레칭입니다. 자, 그럼 바른 자세 하나하나 배워볼까요? 자세는 어떻게 시작하면 될까요? 자세는 다리 사이에 이걸 끼고요. 네. 우선 이렇게 끼고 앉는 거죠? 네. 자, 앉아서 발끝은 세워주세요. 네. 발가락으로 땅을 짚어주시고요. 좋습니다. 이제 뒤로 넘어갈 텐데 그 전에 허벅지로 이 공을 꽉 잡아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좀 크기가 있는 게 네. 운동 효과가 있겠네요. 네. 꽉 눌러주시고. 꽉 눌러주시고 뒤로 넘어가서 손으로 짚어주세요. 네. 좋습니다. 그리고 배를 내민다고 생각하고 쭉 밀어주세요. 그렇죠. 엉덩이를 그럼- 밀어 올려주시는 거네요. 네. 자세를 15초 정도 유지하시고 원래 자리로 돌아오시면 됩니다. 네. 자, 그럼 바른 자세 함께 해볼까요? 네, 알력 튼튼 함께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아이의 성장에 대해 이야기 나눠볼 텐데요. 세 번째 주제를 이야기하기에 앞서 영상 한 편 먼저 보시겠습니다. 어린이 원생 한 명이 교사 앞에 겁먹은 듯 서 있습니다. 잠시 뒤 교사가 강하게 내려치자 어린이는 나가떨어집니다. 충격을 못 이기고 한동안 자리에서 일어나질 못합니다. 닥쳐 성진아! 너 아줌마가 언제까지 봐줄 거라고 생각했어? 교사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급식판을 가지고 자리를 뜹니다. 충격적인 것은 이 아이가 나타내는 반응인데요. 보통 아이들은 큰 소리만 내도 울고 속상해하고 구석으로 도망치고 하는데 이 아이는 큰 소리 한 번에 울기는커녕 바로 김치를 주워 들어서 먹습니다. 어떤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아이가 이런 반응을 보인 걸까요? 이 시기의 아동의 가장 행동 패턴은 바로 모방입니다. 그러니까 상당 기간 훈육과 훈련을 통해서 그러한 모방, 항상 이전과 다른 아이 또는 나도 그렇게 혼나면서 그러한 행동을 이제 배우고 훈련되었다는 것으로 판단되어집니다. 반복적으로 그런 상황을 지켜봤고 네. 또 본인도 경험해왔기 때문에 아이가 극한의 공포에서 그냥 반사적으로 행동을 했던 건데요. 또 놀라웠던 것이 이 아이뿐만이 아니라 주변의 아이들도 상황이 벌어지자마자 무릎을 꿇고 조용히 있었다는 겁니다. 네. 보통 아이들은 한 명이 당황하면 같이 울거나 같이 우왕좌왕하기 마련인데 이 아이들은 정말 착착착착 행동을 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3, 4세 아동에게 우리가 반드시 해주어야 되는 부분은 어떠한 훈육이 아니라 자율성과 주도성을 확보를 해주어야 합니다. 근데 이 아동들과 그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과도한 그러한 훈육 과정을 통해서 이미 자율성과 주도성은 다 잊어버리고 그냥 모방 패턴 그대로 따라하는 걸 볼 수가 있는데요. 이런 아이들이 나중에 이제 성장을 하게 되면 심한 죄의식, 똑같이 어려운 일을 겪게 되면 좌절감을 바로 겪으면서 도전하는 의식 같은 것들을 굉장히 쉽게 포기하는 그러한 성인으로 성장을 할 수 있습니다. 왜 죄의식을 느끼게 되는 건가요? 왜냐하면 내가 그 단계에서 이렇게 습득해야 될 충분한 과제를 얻지 못하면 그거의 반대편에 서 있는 게 바로 죄의식입니다. 내가 이걸 못했다라는 그러한 죄의식은 본인의 의식 수준에선 남아있지 않지만 몸은 이미 그걸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항상 나쁜 일이 생기거나 어려운 일이 닥치면 이거 내 잘못이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성장하는 아이들 죄의식뿐만이 아니라 또 어떤 영향을 받게 될까요? 실제적으로 성인기보다는 아동 시기에 이런 일이 벌어지게 되면 한참 자라야 될 전두엽이라든지 측두엽 부분에 영향을 미치게 되면서
전두엽, 즉 성격을 구성하는 이러한 뇌 기능이 떨어지게 되고 측두엽, 나의 감정이라든지 이러한 반응을 나타내는 감정의 뇌에 이런 발달에 저해를 끼치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기의 감정을 조절하지 못하는 그러한 감정 발달 장애 같은 걸 겪게 됩니다. 감정을 그럼 충동을 조절하지 못한다거나 급격히 우울감에 빠질 수도 있다는 거네요. 그렇죠. 이게 이제 바로 즉시에 나타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게 쭉 잠재되어 있다가 성인기에 좀 더 많은 사회적인 관계를 맺게 되면서 오는 좌절감을 또는 실패를 적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고 과도하게 반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어떠한 시기에도 특히나 어린 시기에는 지속적으로 폭력이나 공포에 아이들이 노출되지 않을 수 있도록 좀 더 신경을 써야 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폭력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또 같이 대두되는 것이 사랑의 매입니다. 네. 아이들을 훈육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매를 들게 되는 경우가 부모님도 선생님도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정말로 모든 폭력은 나쁜 것일까요? 아무 설명 없고 그다음에 납득이 없는 폭력은 모두 나쁩니다. 네. 실제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폭력이라는 것은 결국 감정적으로 굉장히 업셋됐을 때 나타나는 하나의 행동 반응 양식인데 그렇기 때문에 어른들도 선생님들께서도 실제적으로 아이들을 혼낼 때 또는 학생들을 혼낼 때 내 감정을 실어서 혼내는 것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 중요한 게 이 아이를 다루는 데 있어서 항상 일관성을 가져야 하십니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친구 같은 갑자기 부모님이 한 번 잘못했다고 해서 돌변해서 호랑이처럼 때린다거나 이러한 급격한 변화를 보이게 되면 아이들은 심하게 이걸 합리적으로 해석을 못하기 때문에 나를 갑자기 싫어하는구나 거부의 반응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친구처럼 지내시려면 항상 친구 같은 들어주는 부모님이 되시고 아니면 엄격한 부모님으로 나는 나의 태도를 정하겠다고 하면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바탕으로 한 훈육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자녀에 대한 관심이 없는 부모님은 없겠지만 우리나라는 유독 자녀에 대한 관심이 높고 너의 인생이 곧 나의 삶이다 라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요. 자녀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지나친 간섭이다 라고 생각할 수 있거든요. 이렇게 과도한 관심, 아이에게는 괜찮은 건가요? 안 좋죠. 예, 왜냐하면 과도한 이 부모님 주도의 이런 생활 습관은 아이에게 결국은 성취감은커녕 이런 나는 못하는 아이야라는 좌절감을 느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이는 독립적인 개체로 자랄 수가 없고 그다음에 주도적인 아이로 자라지가 않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건 그 시기에 계속 시행착오를 통해서 스스로 습득하게끔 부모님들이 이끌어 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실수를 실수라고 생각하지 않게끔 아이에게 지도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실제로 부모님이 원하는 것처럼 아이들이 밝게 건강하게 잘 자라기 위해서는 어떻게 옆에서 도와주시면 좋을까요? 이 편하게는 놀이 문화에 많이 접해 주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학원보다는 친구들과 노는 거 그리고 놀이가 정말 재밌었다라는 육체적인 활동 같은 걸 통해서 하는 게 중요한데요. 하지만 학동기에 접어들게 되면 즉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에 접어들게 되면 자기 또래에 비해서 자기가 어느 정도 수준이 된다라는 그러한 자신감을 또 획득시켜 주시는 게 중요하기 때문에 실제로 성적 관리도 같이 해주시는 게 좋고 약간의 떨어진 성적에 대해서 너는 실패자라기보다 다음번 올라갈 수 있는 많은 그러한 기회가 있다라는 긍정적인 부분을 바라볼 수 있게 교육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네, 아이에게 있어서 부모님의 역할은 참 중요합니다. 하지만 아이를 잘 이끌어야지라는 부담감만 가지시기보다는 내 아이를 잘 북돋아줘야지, 잘 응원해줘야지라고 생각하시면서 키우시는 게 아이의 정서 발달에 더 좋은 영향을 미칠 듯 합니다. 알약톡톡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놀질 않잖아요. 놀 수가 없어요. 한번 놀려면 가야지. 놀이 학교를 가야 하는 거잖아요. 네, 그게 지금 제일 문제라서 걔네들이 크게 될 앞으로가 더 걱정이에요, 사실은. 짠하다. 근데 아기 낳고 나니까 환자 한 명 한 명이 진짜 다 자식 같아요. 또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아기를 다 낳아보세요.